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올해 53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란 참 신기합니다. 어느새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합니다. 혼자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떠돌고 혼자 보는 아침 뉴스 소리만 정막을 깹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요. 큰아들은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그들도 바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후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요. 저녁엔 또 혼자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더라고요.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늘어났고 눈가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친구 선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수가 골프 한번 배워보자. 요즘 우리 나이 여자들이 많이 한대. 선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처럼 혼자 살고 있는데 성격이 저보다 훨씬 활발해요. 골프요? 그런 비싼 운동을 저 같은 사람이 뭐가 비싸? 요즘은 레슨비도 저렴하고 운동도 되고 좋다니까. 그냥 한 번만 가보자. 골프요? 저에겐 너무 먼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부자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이가 워낙 끈질기게 권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망설여. 한 번만 가보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결국 저는 선희의 손에 이끌려 골프장에 따라갔습니다. 처음 본 골프장은 정말 놀라웠어요.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도 유난히 파래 보였어요. 어때, 좋지? 선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언제 이런 탁 트인 곳을 가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선희는 이미 몇 달째 레슨을 받고 있다며 자신 있게 채를 잡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골프채를 잡아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코치님이 친절하게 자세를 알려주셨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등을 곧게 펴고 머릿속으론 이해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처음 공을 쳤을 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이 뜻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땅만 파거나 공 위로 채가 지나가기 일쑤였어요. 아이고, 이것도 쉽지 않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이 엉뚱한 곳으로 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수가, 너 웃는 모습이 예전 같네. 선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레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했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연습 끝에 라운딩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봄바람이 살랑 불고 벚꽃이 피어 있어서 골프장이 더욱 아름다웠거든요. 저도 조금 자신감이 생겼는지 평소보다 힘을 주어 공을 쳤어요. 그런데 공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 완전 반대로 날아갔습니다. 옆 홀로 굴러가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황급히 쫓아가며 미안하다고 소리쳤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골프복을 입고 계시는데 눈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인상도 좋으시고요. 처음 치시는 것 같은데 골프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짜증내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초보라서.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그렇고요. 그분이 공을 주우며 건네주셨어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정미숙입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골프는 즐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 골프장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 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레슨을 받고 계셨더라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제가 또 공을 이상한 곳으로 보냈는데 준호 씨가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또 만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또 민폐를 끼쳐서. 민폐라니요. 골프장에선 이런 일이 흔해요. 준호 씨는 정말 신사적이셨어요.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골프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친구가 권해서 시작했는데 저는 3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못 쳐요. 준호 씨가 자신의 공을 가리키며 웃으셨어요. 겸손한 분이셨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준호 씨가 라운딩이 끝나면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는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요. 골프가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뭔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준호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셨어요. 네,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저도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우리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이해 같은 것 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골프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골프는 참 신기한 운동 같아요. 힘을 빼야 더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준호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힘들게만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선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했어요. 혼자 레슨을 받으려니까 심심했는데 준호 씨가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시면 함께 라운딩 할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준호 씨가 골프를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선이보다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요. 팔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공을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했더니 정말로 공이 멀리 날아갔어요. 와, 정말 멀리 갔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더니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보다 훨씬 안정됐어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타고났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준호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그 뒤로 거의 매주 함께 라운딩을 했어요. 선이도 좋아했어요. 미수가,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골프 효과인가? 선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골프 효과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취소했는데 저희는 우산을 쓰고 라운딩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골프도 운치 있네요. 그러게요. 공기도 깨끗하고요. 우산을 함께 쓰며 걸으니까 어깨가 닿았어요.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골프장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준호 씨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죠? 15년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아이들과의 관계,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도요. 가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게 처음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여보,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준호 씨와 만나는 게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골프 실력도 늘었지만 그보다는 준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골프 자세를 교정해 주시면서요. 이렇게 잡으시고 팔목은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났어요. 준호 씨도 같은 기분이셨는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숙 씨, 준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날 밤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야,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뭔데? 사실 요즘 골프장에서 만나는 남자분이 있거든. 어머, 정말? 누구야? 선희가 흥미진진해 하더라고요. 이준호 씨라고. 나랑 비슷한 처지야. 어머나, 미수가. 좋은 일 아니야. 그분 어떤 분인데? 선희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당연하지. 나이가 몇인데. 오히려 좋은 일이야.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선희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금 사랑해도 될까?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늘어진 몸매,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준호 씨를 만나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준호 씨 역시 저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실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 골프를 칠 때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길,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에 집중하는 모습, 웃을 때의 따뜻한 표정. 미숙 씨, 요즘 골프 실력이 정말 늘으셨네요. 준호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취소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나가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도 나와 계셨어요. 우산을 함께 쓰며 라운딩을 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어요. 비 오는 골프장도 낭만적이네요. 그러게요. 평소보다 더 고즈넉해요. 마지막 18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준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준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미숙 씨를 좋아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준호 씨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미숙 씨가 알게 해주셨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준호 씨를 좋아해요. 겨우 한마디를 했더니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씨. 저야말로.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아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골프장을 걸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준호 씨가 배려심이 많으셔서 금세 편해졌어요. 미숙 씨, 오늘 예쁘세요. 준호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준호 씨가 손을 잡자고 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3달째 되던 날 준호 씨가 저에게 반지를 선물하셨어요.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약속 반지예요. 결혼 반지는 아니고. 준호 씨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남은 시간 함께 하자는 약속이에요. 그 말이 결혼 프로포즈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반지를 끼우니까 정말 예뻤어요. 다이아몬드는 작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였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준호 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 집에서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이런 마음,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줄 몰랐거든요. 준호 씨도 저만큼 긴장하고 계셨어요. 커피를 끓여주시면서도 손이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미숙 씨,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는지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호 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준호 씨의 따뜻한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을 때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오래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미숙 씨. 준호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준호 씨도 부끄러워서 말을 다 못했어요. 준호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포옹이었어요. 따뜻했어요. 안전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해가는 시간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준호 씨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 때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호 씨가 아직 자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준호 씨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정말 그랬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준호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요리는 잘 못해서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골프뿐만 아니라 일상도 함께 나누게 됐거든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요리도 함께 해요. 준호 씨는 생각보다 살림을 잘하세요.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미숙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호 씨가 나물 무치는 법을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준호 씨가 정말 열심히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하세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함께 쇼핑을 갔어요. 준호 씨 옷을 골라주고 싶었거든요. 이 셔츠 어때요? 좋은 것 같은데. 미숙 씨가 골라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준호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도 제 옷을 골라주셨어요. 이 색깔이 미숙 씨한테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피부색이 밝아 보여요.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지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골프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제법 멀리 보낼 수 있거든요. 미숙 씨,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이제 저보다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무엇보다 준호 씨와 함께 라운딩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골프는 취소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준호 씨가 전화를 하셨어요. 미숙 씨, 지금 뭐 하세요? 책 읽고 있어요. 준호 씨는요? 저도 집에 있는데 보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녁 같이 해요. 정말요? 폐가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날 저녁 제가 정성껏 준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집 음식이 이렇게 그리웠는데. 준호 씨가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더 드세요. 배불러요.
정말 잘 먹었어요. 식사 후에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준호 씨가 설거지를 하시고 제가 닦았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미숙 씨, 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가족.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에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제 집에서 주무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됐어요. 더운 날씨 때문에 골프는 아침 일찍 했어요. 미숙 씨, 여행 한번 가볼까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안하셨어요. 여행요? 네, 제주도나 부산. 어디든 좋아요. 함께 가보고 싶어요. 여행이라 남편과 다녀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것도 십몇 년 전 일이고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미숙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결국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준호 씨가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공항에서 준호 씨와 함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설렜어요. 떨려요. 저도요. 오랜만에 여행이에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도 나눴어요. 호텔 방은 따로 잡았어요. 아직은 그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미숙 씨, 저기 보세요. 정말 예뻐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 2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언제든지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